네, 태풍 쏠릭은 지금 내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까지 태풍이 최대 고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자세한 태풍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재난팀 유다연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태풍 정확히 어느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태풍은 현재 충남 지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 약한 세력을 가진 소형급의 태풍으로 약화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심 부근에는 초속 24m의 강풍이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륙을 관통하는 오늘 오전까지는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앞으로 오전 9시쯤 충북 충주를 지나겠습니다. 이후 오전 10시쯤에는 강원도 영서 지방인 영월을 지나겠고요. 정오쯤에는 강릉을 거쳐서 동해상으로 진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태풍의 중심부와는 거리가 꽤 있긴 하지만 오전 8시 출근길쯤이 태풍과 가장 근접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8시에 서울은 태풍의 중심부의 거리가 130km 정도가 되는데요. 강풍 반경에 들면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에 강풍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내륙에 상륙을 하면서 세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람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동해로 진출하기 전까지 소형이지만 태풍의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태풍특보도 발효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의 크기와 강도는 작고 약해지기는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중심 부근에는 초속 24m 안팎의 바람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륙과 해안 할 것 없이 모두 빨간색이죠. 호남과 영남 서부, 충청 남부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새벽 3시를 기해서는 수도권에도 태풍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이렇게 태풍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는 10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누적 강우량을 살펴보면 진도가 그밖에 305, 목포 152mm의 강우량을 기록했고요. 대전과 서울의 경우는 아직 10mm 안팎으로 양이 무척 적어서 서울 등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직 이 태풍의 위력을 실감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해안으로는 바람도 강했습니다. 어제 제주 진달래밭에 초속 62m라는 기록적인 강풍이 불었었는데 역대 2위에 달하는 폭풍이었습니다. 지금은 여수 섬 지역에 초속 32m, 부산 남항에도 26.7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경기 서해안과 서울 강서구 등에도 초속 10에서 20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앞서 태풍이 지나간 제주와 호남 지역, 전남 지역 상황 보니까 차가 뒤집히기도 하고 나무가 뽑히기도 하던데요.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자, 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나요? 네, 지금은 서울 등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은 레이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은 약화하기는 했지만 현재 강원 산간과 경북 상주에는 시간당 20mm 정도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영동 지방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 또 경북 북부에 12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네, 앞서 날씨 전해드리면서 서울도 본격적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는데 강풍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어제 제주 진달래밭은 초속 62m의 정말 기록적인 강풍이 불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중부와 해안 지역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안팎으로 바람이 매우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도 오늘 새벽 한때 초속 18.6m의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 강풍이면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속 10에서 한 20m 정도 강풍에서는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꺾이고요.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불게 되면 간판이 낙하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초속 40m의 바람이 불게 되면 그러니까 어제 진달래밭의 경우죠.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구조물이 붕괴되는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태풍 시마론 상황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일본을 지나서 동해상으로 진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솔릭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다른 효과를 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지금 두 태풍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을 해서 태풍 솔릭은 현재 우리나라를 통과를 하고 있고 시마로는 일본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륙을 통과하면서는 별다른 영향이 서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동해로 진출한 후에는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시마론도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때는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상에서 서로 세력이 합쳐지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일본 홋카이도 부근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해도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례적인 폭염 때문에 이번 태풍 강도가 더 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태풍이 지나고 나면 더위는 좀 가실까요? 네, 이번 태풍이 지나면 폭염은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겠지만 완전히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태풍이 지나면 아침 열대야는 사라질 전망인데요. 하지만 낮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초까지 낮 기온이 33도 안팎 정도로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쉽게 물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시기에 태풍이 하나 지나고 나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요. 그런데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아직 우리나라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리는 건데요. 더위가 물러나면 태풍은 일본으로 가지만 만약 늦더위가 있으면 한반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상순까지는 태풍 내습에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태풍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뉴스특보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겠네요. 지금까지 유다영 캐스터와 함께 태풍 관련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